안녕하세요. ER 수험서 시리즈의 저자이자 브라운대학 편입학원에서 문법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선웅입니다. 한 해 한 15,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편입 시장에서 ER 시리즈는 꾸준히 해마다 10,000부 정도 팔리고 있으니까 3명의 학생 중 2명이 제 수험서로 공부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이 차트는 교보문고 편입 부분 베스트셀러고요. 기준은 2024년 1월 6일에서 2024년 1월 12일이 기준이었습니다. 자, 베스트셀러 1, 2, 3위 모두 ER 시리즈가 차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이렇게 캡처를 떠왔습니다. 자, 영어를 공부할 때 가장 쉽게 입문할 수 있는 과목이 두 과목이 있어요. 첫 번째가 어휘고 두 번째가 문법이죠. 자, 문법은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암기할 건 암기를 했고 분석할 건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해해야 될 부분들은 이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를 풀면 배웠던 내용들이 잘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문법은 이렇게 어려운 과목인가? 자, 문법이 쉬운 과목은 아닙니다. 자, 문법이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문장에서의 법칙이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문법이란 문장 내에서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법칙인지는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아요. 자, 독해하면은 읽을 독자를 써서 읽으면서 이해하는 과목이죠. 자, 논리는 이 문장이 논리적인지 비논리적인지를 판단하는 과목입니다. 어휘는 단어를 학습하는, 암기하는 과목이죠. 그런데 문법은 문장에서의 법칙. 아니, 도대체 어떤 법칙을 공부하라는 겁니까? 암기를 해야 되고, 구조도 파악해야 되고, 구문도 봐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문장 내에서의 법칙을 바로 글자와 각 품사 간의 조화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레고 블록은 이렇게 낱개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네가 각각 전치사, 접속사, 한정사,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네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면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죠. 자, 여기 두 개의 바퀴가 보여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바퀴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바로 자전거 아니면 오토바이겠죠. 바퀴는 두 개뿐인데 이걸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던가 탱크를 만들려고 하는 순간 모든 게 다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맞아요. 바퀴가 두 개면 자전거나 오토바이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 조합이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글자와 각 품사들 간의 조화를 이루는 법칙이 바로 문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도 해야 되고 조화롭게 글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종합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어떤 게 조화인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문법에서 이 run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동사인데요. 대개 이 네 가지를 수업을 합니다. 달리다라는 뜻도 있고 경영하다라는 뜻도 있고 변하다라는 뜻도 있고 흐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이 네 개를 암기를 하죠. 달리다, 경영하다, 변하다, 흐르다. 자, 그러면 run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맞출 수가 있느냐? 맞출 수 있는 학생도 있지만 맞추지 못하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 네 개만 암기해서는 공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떤 조화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우리말에 배라는 글자가 있어요. 여기에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습니다. 배가 아프다 또는 배를 탔다 또는 배를 깎았다 이렇게 해야지 배의 의미가 있는 거지 배만 가지고 어떻게 의미가 생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탐, 런스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런스는 다시 컴퍼니로 연결이 돼요. 이러면은 탐은 회사를 경영한다라는 조화를 이루게 되죠. 두 번째, 탐 runs underground라는 전명구로 연결을 해봤어요. 얘는 명사지만 얘는 전치사구죠. 장소 부사구입니다. 그랬더니 탐은 운동장에서 경영한다가 아니라 달리다로 조화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리버예요. 강을 run과 함께 연결을 해봤습니다. 강은 달리거나 경영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럼 강이 흐른다는 되니까 자, down her cheeks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치크는 뺨인데 아니 어떻게 뺨에서 강이 흐를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얘 역시 잘못됐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한번 가볼 거냐? 드라이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강은 흐른다, 드라이. 조화롭지 못해요. 그런데 run에 어떤 뜻이 있었죠? 맞아요. 변하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강은 변해서 말라버렸다. 즉 이러면 조화롭죠. 강은 말라버렸다는 뜻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run의 의미가 살게 됐던 겁니다. 자, 마지막 tear도 한번 해봅시다. tear는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은 흐른다. 자, 어디서 적절하게 조화가 될까요? 바로 그녀의 뺨에서. 이게 바로 조화죠. 각 단어들과
동사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명사를 목적으로 받을 것인지 장소 부사구에서 달릴 것인지 그 다음에 형용사의 상태가 돼서 변화하다가 될지 이게 바로 단어와 품사 간의 조화죠. 이게 문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것은 하나만 암기해서 그것이 문제로 적용시킬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단어도 외워야 되고 각각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저의 수업 방식이고요. 하나의 예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문장을 학생들에게 해석을 해보라고 하면 10명의 학생 중에 10명 모두가 비 오는 중이에요. 이건 비가 옵니다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문법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죠. It is raining은 소나기고요. It rains는 장맛비입니다. 라고 학생들에게 주지를 시킵니다. 자, 영어에서 BING 즉 진행형을 쓰는 이유는 바로 한시성이에요. 한시성은 뭐냐? 맞아요. 지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소나기는 한시적이죠. 지속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it is raining은 소나기와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it rains 현재 시제는 늘 그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장마철에는 늘 비가 오죠. 지난주에도 왔어요. 오늘도 옵니다. 다음 주에도 와요. 습도는 99% 아주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rains는 장맛비로 저는 학생들에게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에서 적용이 되느냐? 자, Tom is diligent라는 이형식 문장이 있어요. 이렇게 이형식 문장은 거의 정의입니다. 무언가의 사실, 즉 기술이죠. 탐은 부지런하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은 is working hard가 맞을지 he works hard가 맞을지 바로 판단이 되죠. 탐은 부지런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늘 그래왔어요. 작년에도 현재도 내년에도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Tom is diligent는 he works hard와 연결이 되죠. 이게 문법이고 이게 조화인 겁니다. 자, 저의 1년간의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문법 이론 과정이 있고요. 문제 풀이 과정이 있습니다. 문법 이론 과정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론 정립 과정과 이론 적용 과정, 그리고 이론 확장 과정. 자, 이론 정립 과정에서는 동사와 품사에 관한 기초 영문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조화를 배우게 되고요. 일단 우선시되는 내용부터 학습을 합니다. 어려운 부분들은 지금 이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부분들은 이때 심화 과정에서 할 거니까 이론 정립 과정에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만을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필수 표현들은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돼요. 런의 네 가지 뜻을 암기할 수 없으면 조화 자체가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적용반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론 과정에서 배웠던 문장들이 실제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게 되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분석과 더불어서 구문 분석을 통해서 문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해석 연습까지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다른 어휘들과의 품사와의 조화 역시 계속 학습하게 되겠죠. 마지막 이론 확장 과정에서는 이론 정립 과정에서 배울 수 없었던 심화 내용. 이 심화 내용은 뭐냐면요. 특히 상위권 대학교인 성균관대학교라든지 한양대학교에서는 문법 문제 한 문제 정도가 킬러 문항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문장들이 출제가 되는데 그러한 킬러 문항에 대비할 수 있는 심화적인 문법 이론을 배우고 이론과 함께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바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심화적인 이론과 기출문제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 문제풀이 적용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립니다. 가령 동사 밑줄 문제라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태, 시제, 일치, 법을 떠올린다. 이렇게 문제 푸는 적용법을 알려드리죠. 그리고 답을 도출하는 핵심어들이 있어요. 그런 핵심어들을 찾을 수 있게끔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구문을 통해서 실전 연습을 배양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적용 단계에 최적화된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 기출문제 풀이 분석으로 넘어가는데요.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는 각 학교의 출제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가 거의 절반에 가깝게 나올 때도 있고요. 절반이 넘게 나오는 해도 있었습니다. 물론 인하대학교처럼 문법 문제가 아예 나오지 않는 학교도 있지만 또는 광운대학교처럼 정말 지엽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그러한 학교도 있어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각각의 학교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 파이널에서는 킬러 문제라든지 예상 문제를 통해서
고득점을 판가름 짓는 킬러 문항을 대비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드릴 거고요. 예상 문제를 통해서 실전 감각 연습력을 배양하게 되겠습니다. 자, 문법이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자와 각 품사 간의 조화를 공부하는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브라운에 오셔서 저와 공부를 해도 좋지만 혼자 하는 학생들도 계실 거고요. 저보다 더 훌륭하신 다른 선생님들과 공부하는 학생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문법이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각 글자와 각 품사 간의 조화의 법칙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공부를 하신다면 문법 때문에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